네, 안녕하세요. 경제언론의 김동빈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미분 연산법 들어갈 차례인데요. 자,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함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걔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고 1차 함수가 아니고 뭐 2차 함수라든가 루트 형태의 함수면은 점의 좌표마다 그래프의 기울기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인 미분 연산법 이제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그럼 왜 접선의 기울기가 왜 필요한지는 지난 시간에 잠깐 그림으로 언급을 해드렸죠. 자, 가장 일반적인 순편익 극대화 그림은 총편익 곡선, 총비용 곡선이면은 얘네들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서 얘가 이제 평행한 지점을 찾아야지 여기에서 순편익이 극대화된다라는 이 방법론 때문에 미분 연산법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미분 연산법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대표적인 2차 함수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y는 2분의 1 x제곱이다라는 이런 가장 심플한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리면은 당연히 얘는 x가 0일 때 y도 0이니까 얘는 여기 원점을 통과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차 함수인데 이게 양수죠, 양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뭐 이사분면은 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얘는 굳이 안 그려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데 그럼 만약에 이때 x가 1일 때 자, 만약에 x가 1일 때 얘 y좌표는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다 1 넣어보세요. 그러면 y는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x가 2가 되면은 얘는 y좌표 얼마가 돼요? x 이 자리에다 이걸 넣으시면 얘는 4가 되죠. 4에다가 2분의 1을 곱하면은 얘도 이렇게 2가 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x가 3이 되면은 여러분 얘가 9가 되니까 9에다가 1을 곱하면은 얘 4.5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굳이 뭐 그리자면 얘가 x가 1이면은 여기는 이제 2분의 1이 될 거고 x가 2면은 얘도 이제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3이면은 얘는 이제 여기 이제 4.5 좌표가 이렇게 찍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뭐 이거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럼 x가 1일 때 측정 지점이다 라고 불리는 점은 이제 여기 하얀색 점이 될 거고 x가 2일 때 측정 지점은 얘 요 놈이 될 거고요. x가 3일 때 측정 지점 요 놈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각각의 접선의 기울기를 그려보시면은 점점점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죠. 여러분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기울기를 수치로 나타내는 값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참에서 우리 기울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 뭐 기울기가 뭔지 모르는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이제 수학적인 개념이 들어가니까 우리 정의와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넘어가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 기울기는 바로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경사를 말합니다. 두 점 사이의 경사다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자, 여기 두 번째 점이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의 높낮이가 다르죠. 이 두 점 사이의 경사입니다. 경사. 두 점 사이의 경사라는 얘기는 이 두 점을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기울기다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점 사이의 경사인데 엄밀하게는 서로 다른 두 점을 선분으로 연결했을 때 그 선분의 경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울기고요. 그리고 얘는 수치로 표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선분의 기울기를 수치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은 이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가상의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바로 요 노란색 선분이죠. 요 빗변입니다. 빗변. 그럼 얘를 빗변으로 하는 이렇게 가상의 직각삼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이 직각삼각형의 탄젠트 값이 바로 요 선분, 노란색 선분의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제 삼각함수 오랜만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막 여기서 제가 막 삼각함수 해가지고 막 라디안 나오고 막 코탄젠트, 코시컨트 막 이거 얘기하려는 거 아니야. 그냥 탄젠트, 밑변분의 높이 요거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이를 그냥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면은 요거 기울기는 얼마냐? 아니 간단하지. 그냥 A분의 B 이거 말하는 거야. 밑변보다 높이 이거 말하는 거야. 탄젠트. 탄젠트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경기 이렇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밑변분의 높이 요거 말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 요 A의 길이가 만약에 4고요. 요 B의 길이가 3이면 요 기울기 얼마야? 기울기? 얼마긴 4분의 3이죠. 소수점으로 나타내면 0.75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거. 엄청 어려운 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기울기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기울기도요. 양의 기울기라는 게 있고
음의 기울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대로 좀 잠시 냅두도록 하고요. 자, 우리 간단한 1차 함수 잠깐 보도록 할게요. 1차 함수.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y는 2x 더하기 3 뭐 요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x가 만약에 0이면은 얘는 여기 3에서 출발하죠. 여기 3. 자, 그럼 x가 1이면 얼마예요? 얘는 여기다 1 넣으시면 얘는 5가 되겠죠. 여기 5. 5. 그다음에 x 이렇게 내릴까? 그다음에 x가 2면은 얘는 얼마예요? 7이죠. 7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그래프로 그리면 뭐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까가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함수 요 앞에 개수가 바로 기울기가 되는 거죠. 기울기. 그럼 여러분 이 기울기란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점의 경사를 말하는데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임의의 두 점을 찍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 점이랑 요 점을 찍어 볼까요? 여기 두 점.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보라색 선분을 딱 그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보라색 선분을 빗변으로 하는 이 가상의 직각삼각형을 그려놓고 이 직각삼각형의 탄젠트 값, 다시 말하면 밑변분의 높이가 바로 이 선분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냐면 1이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얼마죠? 2죠.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 나누기 1에서 얘 기울기는 이렇게 2다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 방향성도 중요합니다. 방향성도 중요해. 그러니까 기울기는 양의 기울기라든가 음의 기울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 푸셔야 되는 경제학 원론에서 기울기는 모두 웬만하면 절대값으로 표현해 줘가지고 지금 제가 여기서 좀 보강 설명하는 게 뭐 필수적인 개념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우리는 그 기울기의 개념의 첫 단추를 깨는 입장이니까 기왕 할 거 엄밀하고 정확하게 좀 숙지를 해 주시는 걸 권장드리는 입장에서 좀 더 상세하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모든 수학에서든 뭐 수학뿐만 아니라 글을 읽을 때 기본 진행 방향은 여러분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여러분 이쪽 방향이 기본 진행 방향이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다음에 로, 수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로, 수 이렇게 읽어야지. 갑자기 정신 나가 내가 가지고 야 이걸 왜 가로수라고 읽어? 너 그런 고정관념에 빠지면 안 돼. 나는 이쪽으로 읽을 거야. 수, 로, 가 이렇게 읽을 거야. 이러면 여러분들 사회적 약속을 깬 거잖아. 뭐 글을 읽는 것도 그렇고 이 경제학 내지 수학에서 기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걸 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두 점을 찍었잖아. 두 점. 그러니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당연히 웬만하면 언급이 없겠지. 여러분 얘가 스타팅 포인트고 요게 종착점이야. 여기가 출발이고 여기가 종착점이야. 기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0에서 1로 간 셈이에요. 그 다음에 y는 3에서 5로 간 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는 0에서 1로 간 거고 y는 3에서 5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보면은 x는 커졌어요, 줄었어요? 커졌죠. x는 커졌죠. 그래서 이 1이라는 거에 부호는 플러스 1입니다. 왜? 커졌으니까 플러스죠. 커졌으니까. 더 정확하게 이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델타 x는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수학적 용어라든가 이렇게 기호 표현이 등장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또 요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자, 공관학부에서 잠깐 지울게요. 자, 여러분들 델타 x라는 제가 이렇게 상형 문자처럼 생긴 걸 하나 있죠. 이거 우리나라 말로 풀어서 해석하면 이겁니다. 바로 x의 변화분을 말합니다. 변화분이에요. 변화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 앞에 그리스어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즉 로마字알파벳 D에 대응되는 단어예요. 이 대문자입니다. 이건 진짜 쓸데없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게 그리스어 델타 대문자고요. 여러분 요렇게 쓰면 그리스어 델타 소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델타라고 읽어. 델타.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字알파벳 D에 대응되고요. 요거는 이제 요렇게 소문자 D에 대응되는 거야. 둘 다 델타라고 읽어. 그래서 이거 읽을 때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델타 x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델타 x. 그럼 이 앞에 델타라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무엇의 변화분을 지칭하는 일종의 상형 문자 같은 개념이야. 델타 x. 그래서 델타 x 우리나라 말로 풀면 x의 변화분 혹은 변화량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기서 요 하얀색 점에서 요 점을 찍었잖아요. 요 점. 출발지가 어디라고? 기본 진행 방향 왼쪽, 오른쪽 이 개념에 맞춰서 여기가 출발지, 여기가 종착지야. 그러니까 x는 0에서 1로 간 거죠. 그래서 1 커진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 델타 x는 1이 되는 거야. 1. 근데 y도 보세요.
자, 출발지 6인데 종착지가 6이니까 y도 3에서 5로 간 거죠. 그래서 델타 y. 여러분 델타 y 우리나라 말로 풀면 어떻게 읽으면 돼요? y의 변화분입니다. 얼마야? 얘도 3에서 5로 됐으니까 얘도 플러스 2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기울기다라는 거의 정확한 정의는요. 이 함수 측면에서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델타 y 나누기 델타 x가 기울기의 정확한 수학적인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경작에서는 보통 절대값으로 많이 표현하지만 수학에서는 엄밀하게는 요 부호를 다 살리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 분모로 가고 분자는 플러스 2가 돼서 그래서 2 이렇게 양수 2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점을 잡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 요 점과 요 점을 잡았지만 이번에는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 여기 파란색 점과 여기 파란색 점을 한번 두 점을 이렇게 세팅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서로 다른 두 점을 이렇게 선분으로 연결하면 바로 이 파란색 선분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얘를 빗변으로 하는 요 가상의 파란색 직각삼각형을 그어주시고 요 놈의 탄젠트 값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파란색 직각삼각형 기준으로 델타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1로 갔죠. 기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이니까 0에서 2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자, 델타 y는요. 여기서 1로 간 거죠. 3에서 7로 간 거니까 얘는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똑같이 4 나누기 2에서 이렇게 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확인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렇게 기울기의 수학 기호를 표현한 표현식은 델타 y 나누기 델타 x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델타 y, 델타 x는 뭐냐면 기울기는 기본적으로 두 점 사이에 이렇게 선분의 경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두 점 사이의 변화분인데 기본 진행 방향과 부호는 웬만하면 살려서 표현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2, 0에서 2로 간 거고 y는 3에서 7로 간 거니까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여러분들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는 자, y는 이번엔 마이너스 2x 더하기 10 요거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x가 되고 y가 되죠. 여러분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거 x가 0일 때 y는 여기 10에서 출발하고요. 그다음에 요게 기울기잖아. 마이너스 2가 기울기잖아. 어떻게? 오른쪽으로 한 칸 가면 밑으로는 두 칸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여기 좌표 5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기울기를 한번 서로 임의의 두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그럼 이때 만약에 x가 1이면 여기 y좌표는 어떻게 돼요? 여기다 1 넣어보세요. 그럼 얘는 8 되죠. 8. 이런 식으로 8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x가 3이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여기다 3 넣으시면 얘는 4 이렇게 나오죠. 4. 그러면은 이 두 점 사이의 경사, 즉 기울기를 수치로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요 점과 요 점을 이렇게 찍으시고 이렇게 선분을 쫙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선 방향성도 우리가 기울기에선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출발점이 어디야? 당연히 여기가 출발점이야. 왜? 기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여기가 출발점이고 여기가 도착점이야.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자, 1에서 3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x는 얼마죠? 예, 플러스 2죠. 1에서 3으로 갔으니까. 자, 근데 y를 보세요. 자, y는 8에서 4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델타 y는 얼마야? 예, 마이너스 4가 된 겁니다. y는 지금 8에서 4로 내려앉았잖아요. 그래서 델타 y는 마이너스 4야. 그러니까 이 함수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델타 y 나누기 델타 x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경사는 얼마죠? 네, 마이너스 4 나누기 플러스 2가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보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울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 부호를 살려서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경작에서는 이제 좀 많이 생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원칙은 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원칙대로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1차 함수의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프적으로 해석 가능하고 이제 더 간단해진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방금 예시로 설명드렸던 1차 함수 요 앞에 개수가 바로 기울기 값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셨던 것처럼 1차 함수는 이게 직선이기 때문에 임의의 두 점을 어디로 답던지 간에 이 기울기 값은 항상 마이너스 2로 똑같이 불변의 수치로 기록이 되겠구나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울기의 표현 양태도 확인하셨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이쪽으로 딱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이제
두 점 사이의 경사다라고 하면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하면 되겠네요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두 점을 이렇게 딱 찍어놓고 이렇게 경사 잡으면 여러분 그냥 편의상 해볼게요. 자 그럼 요 보라색 점과 요 보라색 점 이 두 점 사이 경사는 이렇게 빗변해놓고 이렇게 직각삼각은 그리면 되겠죠. 그럼 이건 x는 어떻게 된 거예요? x는 1에서 2로 간 거고 y는 2분의 1에서 2로 간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델타 x는 얼마예요? 플러스 1이고 델타 y는 얼마죠? 2분의 3이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경사 델타 y 나누기 델타 x는 얼마죠? 2분의 3이구나. 이렇게 이제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지금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두 점 사이의 경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림이 지저분해져서 잠깐 다시 지우도록 할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거는 접선의 기울기가 필요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요 점과 요 점. 만약에 당연히 뭐 경장 문제에서 점 두 개를 딱 줘놓고 이 두 점 사이 경사를 구하시오라고 한다면 아까처럼 점의 좌표를 구해서 탄젠트 방식으로 쓰면 되는데 그런 문제는 등장하지 않고요. 왜? 접선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만 등장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접선의 길기를 구하래. 접선의 길기. 그럼 이 접선의 길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걸 정교하게 접선을 그린 다음에 점의 좌표를 다 찍어가지고 탄젠트 방법 써야 되는데 언제 그 방법을 쓰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참 다행스럽게도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이제 이렇게 그 다항함수,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도 주어진 함수가 주어진 경우에 접선의 길기를 구하는 이른바 미분연산법을 아주 이제 혁신적인 발명을 해준 거죠. 제가 뭐 수학 전공이 아니어서 수학사는 잘 모르는데 제 기억으로는 라이프니츠가 처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동시대에 뉴턴도 이거를 이제 그 발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누가 더 먼저 했는지는 뭐 그거는 뭐 수학사 전공이 아니라서 뭐 둘 중에 뭐 두 양반 모두 뛰어난 철학자이자 수학자니까 뭐 거의 동시대에 발명한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러면은 우리 도함수라는 거를 구하시면 됩니다. 도함수. 도함수는 풀어서 설명하면 기울기 함수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함수. 이제 도함수를 이용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그 아까처럼 1차 함수 직선의 그래프로 그려지는 경우가 아니고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그려지는 경우 접선의 기울기를 바로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얘만 이제 풀어내면은. 그럼 도함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그 도함수와 구분하기 위해서 원함수다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할게요. 혹은 원시함수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좀 줄여서 원함수, 그러니까 최초 원래 함수라는 얘기죠. 자, 원함수가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데 만약에 아까처럼 원함수가 1차 함수다. 뭐 y는 뭐 4x 더하기 7이다. 이러면 그냥 볼 것도 없이 요게 도함수는 그냥 4야. 기울기를 구하는 함수는 그냥 상수로 4가 딱 나와. 그러니까 전 영역에서 기울기가 4란 얘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얘는 이제 직선 형태 1차 함수가 아니고 이렇게 2차 함수, 곡선 형태로 주어져 있으니까 얘 원함수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도함수는요 이렇게 상수로 나오지 않고 얘도 이제 특정 함수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럼 도함수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도함수의 표현 방법은 아까처럼 그냥 델타 y 나누기 델타 x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건 약간 수학적인 얘기인데 라운드 y 이렇게 라운드라고 읽고 하면 파셜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라운드 y 혹은 라운드 x 이렇게 써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이제 수학적으로 들어가면은 얘는 이제 편미분이고 얘는 그냥 미분 기호라서 엄밀하게 들으면 약간 좀 차이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써도 돼요. 이제 경작에서 우리는 막 엄밀한 수학적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좀 혼용돼서 씁니다. 저는 이제 이거 쓰도록 할게요. 도함수의 수학적 기호는. 자, 그러면 도함수 바로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요거 바로 도함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거 못하면 여러분 경장 원론 진도 못 나갑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렇게 다항함수 형태로 여러분 다항함수라는 얘기는 이제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렇게 여러 차 함수를 모두 다 통칭하는 단어예요. 자, 이렇게 다항함수가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x항에 지수 2가 붙어 있고 앞에 개수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시면 되냐? 왜인지는 묻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시면은 저기 이제 고등학교 저희 미적분 온라인 인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굳이 안 들으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왜인지는 궁금하지 마시고 이렇게 돼요. 개수랑 지수랑 일단 곱하세요. 곱하세요. 여러분 2분의 1이랑 2랑 곱하세요. 얼마가 1이죠. 1. 그 다음에 x 그대로 쓰고
왜인지 역시 묻지 마시고 지수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만 빼세요. 여러분 2에서 1 빼면 얼마야? 1이지 1. 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도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원함수가 이런 형태면은 이거의 기울기를 구하는 함수는 바로 요 놈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개수일은 안 써도 되고요. 지수일도 그냥 생략하면 되잖아. 그냥 x야 x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도함수는 얼마다? 그냥 x가 됩니다. x.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특정 측정 지점을 주면은 그 측정 지점에서 접선의 길이는 바로 이걸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 놈의 좌표, 여기 좌표, 요거 좌표 얼마예요? 여기 좌표? 예, x가 1이고 y가 이제 2분의 1인 지점이죠. 요 점은 요 점, 그러니까 요 접선의 기울기. 그럼 얘 기울기 얼마냐? 얼마예요? 이게 기울기니까 얼마? 예, 1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울기는 1이에요. 1.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럼 이번엔 반대로 이제 요 점. 여기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 요 놈의 기울기. 여러분 요 점에서 측정 지점에서 x 얼마예요? x는 3. 그다음 y는 얼마예요? 예, 4.5였죠. 그러면 여러분 요 측정 지점에서 요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도함수는 이거. 기울기 구하는 함수가 이거고 얼마죠? 예, 3이에요. 3. 예, 바로 구했죠.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익숙함을 위해서 여러분은 몇 가지 예시적인 훈련을 칠판에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저기 강의 교환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칠판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보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도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아무 숫자나 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는 좀 함수 바꿀게요. 자, 이번에는 3x 제곱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런 함수가 있어요. 요런 함수. 이게 원함수예요. 원함수. 그럼 이거 기울기 구하는 도함수 한번 구해볼게. 도함수 기호는 예, 이렇게 많이 쓰니까. 자, 어떻게 하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수랑 지수랑 일단 곱합니다. 얼마 나와? 6이죠. 그 다음에 x 붙이고 그 다음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수에서 딱 1만 빼시면 됩니다. 2에서 1 빼면 얼마야? 예, 1이죠. 1은 이렇게 안 적어도 되니까 예, 도함수 끝났어. 6x입니다. 6x.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잠깐 그림 그려볼까요? 얘는 그림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지게 돼. 그럼 만약에 x가 2일 때 그럼 측정 지점은 어디죠? 예, 여기죠. 여기. 그럼 이게 접선 이렇게 그려지죠. x가 1때. 이런 식으로 좀 가파르게 그려지네. 얘 기울기 얼마야? 얘 기울기 얼마예요? 기울기는 6x잖아. x가 1 때 그럼 기울기 얼마 나와요? 얘 10이 나오죠. 12. 왜?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 넣으면 돼. 이런 식으로. 측정 지점의 x좌표를 도함수에 넣으시면은 바로 그 수치가 기울기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이제 미분 연산법입니다. 그러니까 다항함수 딱 주어지면은 기울기를 구하는 도함수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어떤 측정 지점을 주든지 간에 그 측정 지점의 x 좌표 수치를 도함수에 넣으시면 바로 기울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거 x가 3일 때는 얘는 훨씬 더 가파르겠죠. x가 3일 때 그럼 요거 기울기는 예, 18이 되겠죠. 여기다 3을 넣으시면 되니까 이렇게 이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더 훈련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엔 좀 바꿀게요. 그러면 예, 이번에는 0.4x 세제곱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이 개수가 꼭 정수 단위일 필요는 없고 당연히 분수도 가능합니다. 소수도 가능하고 이렇게. 이게 원함수예요. 그럼 도함수 구해볼게요. 도함수. 그러면 여러분 얘랑 곱하시라고요. 얼마예요? 1.2죠. 1.2. 1.2. 그 다음에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수에서 1만 빼면 돼요. 3에서 1을 빼면 얼마입니까? 예, 2가 되죠. 예, 요게 바로 도함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x 좌표가 2인 경우에 그러면은 뭐 얘도 저기 그래프 그리면 얘는 훨씬 더 가파르게 이렇게 아주 가파르게 그려지거든요. 그럼 x가 2일 때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요거 기울기 여기다 2 넣으시면 돼요. 2. 그럼 얼마야? 2를 제곱하면 4니까 4에다가 1.1을 곱하면 여기 기울기는 4.8로 나오죠. 4.8.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짜 별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뭐 이거는 당연히 3차 함수니까 여러분들 아마 3차 함수까지는 등장 안 하지만 그래도 미분 연산법을 위해서 이제 좀 항을 그 최고창에 그 지수를 쫙 늘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뭐 요것도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만약에 이번에 5차 함수 한번 해볼까? 5차 함수. 얘는 마이너스 3x의 5제곱이야. 이거 도함수 구해볼게요. 도함수.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앞에 개수랑 지수랑 곱하면 되잖아.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잊지 마시고 지수에서 1만 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이제
다항함수가 주어져 있으면은 도함수를 구하는 미분연산법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음부터는 바로 응용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럼 요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런 이차함수가 있어요. 자, 3x 제곱 더하기 7x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한번 도함수 구해볼게요. 자, 이제 이게 항이 하나가 아니고 항이 두 개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름이 다항함수예요. 그러면은 자, 얘랑 일단 곱해. 그럼 얼마죠? 6x죠. x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미분연산해서 뒤에서 붙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는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얘는 아까 3x 제곱 더하기 7x는 여러분 요 놈과 요 놈의 합이죠. 그래서 이제 1번 y1이라는 애, 3x 제곱이라는 애랑 y2라는 애 7x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얘 미분연산하고 얘 미분연산 그냥 더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항함 속에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각각의 항을 미분연산하는 도함수끼리도 덧셈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렵지 않게 그 정리 및 적용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도함수 얘 도함수 구하고 얘 도함수 구해서 덧셈이잖아요. 더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얘 얼마예요? 얘는 이제 6x가 되는 거고 이거 도함수. 여러분 y는 7x의 도함수. 이거 7이죠, 그냥. 얘는 그냥 7이죠. 아, 이것도 증명 가능한데 여러분 여기 지수에 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1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7이랑 1이랑 곱하시면 7이고요. 그 다음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에서 뭐만 빼시면 돼요? 1만 빼시면 됩니다. 그럼 1에서 1 빼면 얘는 0이죠. 근데 이거 지난번에 했었잖아. 0이 아닌 실수의 0승은요 1이 되니까 얘는 그냥 7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더하기 7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간단하죠. 좀만 다시 한번 훈련해 볼게요. 그럼 하나 더 할게요. 자, 이번에 원시함수 y는 자 4분의 3 x 5제곱 마이너스 6x 세제곱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얘도 마찬가지야. 그럼 이거 델타 y는 이게 두 개 이제 그냥 그러니까 얘 도함수 구하고 얘 도함수 구해서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아, 이거 마이너스인데 왜 더해야 되느냐? 여러분 정확하게 이거잖아. 이렇게 한 거잖아. 이렇게 들어간 거라서 그냥 그대로 부호 살려서 그대로 그냥 붙이시면 돼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개수랑 지수랑 곱합니다. 얼마죠? 4분의 15 x의 4승이죠. 5에서 1 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얘랑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8이고 x 제곱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얘랑 6이랑 3이랑 곱해서 18 마이너스 18 나오고 3에서 1 빼면 2. 예, 도함수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푸셔야 되는 그 실전 시험문에서 이렇게 오차함수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눈으로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그 다항함수의 도함수 구하는 거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우리 아까 그래서 요거 이제 1차함수 만약에 이제 뭐 마이너스 2x다 라고 하면은 이거 아까 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 1이 숨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x 0승인데 x 0승 1이니까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1차 함수는 앞에 개수가 바로 지수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함수 잠깐 해볼게요. 상수함수 이것도 좀 알아두셔야죠. 자, 만약에 y가 5다라고 합니다. 이거 그릴 수 있어요. 좌표평면에다가 y는 5다라고 이렇게 상수함수가 있으면은 자, x의 값이 얼마이든지 간에 y는 무조건 5. x가 1이어도 y는 5고요. x가 2여도 5고 x가 3이어도 5고 x가 막 10만이어도 5란 얘기죠. 그래서 얘 그래프로 그리면은 여기 5, y절편 5에서 수평선으로 그려집니다. 수평선 이렇게. 그러니까 얘를 이제 상수함수다라고 불러요. 상수함수. x의 값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얘 그래프는 이 5라는 수치에서 수평선으로 딱 그려지게 되겠죠. 여러분 수평선의 기울기 얼마예요? 얼마긴 0이지. 그래서 델타 y 나누기 델타 x는 아 이거 수평선이니까 당연히 0 나오겠구나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고요. 아니면 얘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풀어도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 5라는 거는 얘는 5 곱하기 x의 0승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게 1이기 때문에. 그럼 얘 도함수 구하면 어떻게 돼요? 자, 5랑 0이랑 곱하면 얘는 당연히 0이고요. 그 다음에 0에서 1 빼면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얘가 어떤 수치가 되든 간에 앞에 0이 붙어 있으니까 그냥 얘는 0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수함수의 도함수는 언제나 어디서나 0. 왜? 기울기가 0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y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2x 더하기 7 요거 도함수. 이거 그냥 2잖아. 도함수 2. 근데 도함수 2가 나오는 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1이 숨겨져 있는 거고 요 뒤에는 x의 0승이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이거 도함수 구하면은 2 x의 0승이고요. 그다음에 더하기 얘는 0 곱하기 7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얘는 그냥 0이니까 없어지는 거지. 그다음에 x 0승 1이니까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함수에는요.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바로 그냥 도함수가 됩니다. 2라는 일정한 기울기의 도함수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거고. 자,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그 개념이 되겠네요. 루트 함수. 여러분 이제 요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도 등장하죠. 얘도 도함수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살짝은 복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꼭 필수적으로 숙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에 게 안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야. 앞에 거는 그래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몇 번은 좀 보셔서 눈에 익숙한 형태이긴 합니다만 요거는 좀 생소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별표 친 거예요. 자, y는 예를 들어서 4 루트 x 요거 도함수 한번 구해볼게. 얘도 당연히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접선의 길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걔 기울기를 구하는 도함수 구해볼게. 근데 여러분 얘는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죠. 4 x의 2분의 1승. 여러분 루트 x는 x의 2분의 1승과 똑같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환이 돼요. 그러니까 얘도 지수도 있고 개수도 있으니까 얘 도함수 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얘는 델타 y 나누기 델타 x 도함수는요 똑같아요. 여러분 얘랑 얘를 곱하시면 됩니다. 얼마예요? 얘 2죠. 2. 자, 그 다음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수에서 언제나 1만 빼시면 되죠. 여러분 2분의 1에서 1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끝내셔도 되는데 이거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어요. 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은요. 알고 계실 거야. 이렇게 되거든. 즉 여러분들 a의 마이너스 1승은요. a분의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3승은 a 3제곱분의 1입니다. 무슨 얘기죠? 이렇게 지수가 붙어있는데 지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면 이 마이너스를 없애는 대신에 이 전체 값이 분모로 들어가야 돼. 이게 리버스가 되는 거죠. 역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다 라고 한다면 이 앞에 2분의 1에서 마이너스를 빼는 대가로 얘가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는 루트 x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모르면 그냥 외우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는 얘랑 똑같은 값이구나 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랑 똑같은 거죠. 얘랑.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얘는 루트 x분의 2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네, 가능하시죠? 자, 그럼 얘를 좀 일반화해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y가 앞에 어떤 미지수 a, x 이렇게 있으면은 얘 미분 연산하시면은 어떻게 되죠? 얘는 a의 x 2분의 1승이니까 y는 어떻게 되죠? 얘랑 곱하면은 2분의 a가 들어가고 얘는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인데 여러분 얘는 어떻게 되죠? 루트 x분의 1이잖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a 루트 x분의 아이고 잠깐만 이렇게 드려야지. 자, a 2 루트 x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도함수하고 있는데 부호가 약간 잘못됐어. 이거.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y는 a 앞에 개수가 하나 붙고요. 루트 x가 있으면 이거 도함수는요. a는 그냥 똑같이 가는데 얘를 2로 나누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게 4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를 2로 나누면 되는 거야. 2로 나눠서 위에 붙이고 그냥 루트 x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루트가 들어간 경우에 함수의 기울기를 구하는 도함수도 충분히 실전 문제 등장할 수 있으니까 루트가 들어갔다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요 원리를 잘 염두해 두시고 뭐 암기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더 좋겠죠.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아까 요것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까는 요게 Q였고 여기는 뭐 베네핏이라는 코스트 이렇게 있는데 아직은 알파벳이 익숙하시지 않으실 테니까 요거 좀 바꿀게요. 자, 여기서 이제 얘를 x로 놓고 얘를 y로 이렇게 놓을게요. 그래서 이거 자, y는 뭐 아까 했던 거 해볼게요. 4루트 x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트 커브는 아까 이제 2차 함수 형태로 이제 많이 간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이번에 y는 2분의 1 x제곱 이렇게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 노란색과 하얀색의 수직의 격차가 가장 벌어진 지점을 찾고 싶은 거였잖아. 순편익 극대 원리에서는. 그럼 뭐죠? 얘네들의 접선의 길이가 서로 평행한 지점을 찾으면 되죠. 여러분 접선이 서로 평행하다는 얘기는 얘 접선의 길이가 얘 접선의 길이가 똑같은 수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얘 도함수 구하고 얘 도함수 구해서 얘네끼리의 도함수가 똑같은 수치가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도함수부터 한번 구해볼게. 하얀색이니까 하얀색으로. 요놈의 도함수. 이거 아까 했었잖아. 예, 루트 x분의 2 이렇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 요거 도함수 구하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이거 도함수 어떻게 구해요? 아 이거 쉽지 이거. 얘랑 얘랑 곱하고 지수에서 1 빼면 되니까 요놈의 도함수는 얼마야? 그냥 x 이렇게 나오게 되네. 여러분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 접선의 기울기랑 요놈의 접선의 기울기가 평행한 지점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놈의 수직의 폭이 가장 벌어진 지점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똑같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접선이 평행하다는 얘기는 접선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이거 등호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풀면 되는 거지 뭐. 얼마? 2 루트 x는 x. 얘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만족하는 x를 찾아주시면은 이제 이 문제는 이제 모두 풀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죄송한데 풀기가 좀 대수적은 풀기 어렵네요. 그냥 방법론만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막 대수적 풀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걱정할 게 없는 게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는 모두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그러니까 객관식 1, 2, 3, 4, 5번 선지 중에 숫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x에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선지에 들어간 숫자를 넣어가지고 등호 나오는 거 찾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루트 함수라든가 이차 함수 및 다양한 형태의 다행 함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도함수 어렵지 않게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거까지는 간평사 계산형 문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복습해 주시고 훈련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미분 연산법에 대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초적인 수학 원리는 모두 다 통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미시 거시라든가 이런 기본 이론 과정에서 심플한 기본 원리, 본격적인 기본 이론 진도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